와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청와대가 전면 개방된 지 3년 2개월간 총 852만 130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다녀갔고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3월 기준 8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첫 관람객 74명이 정문을 통해 들어섰고 대통령의 직무처였던 유서 깊은 공간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 역사적 의미를 더했고 2025년 7월 31일 마지막 개방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하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와대의 모습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건축물입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거한 대통령 관저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부에 관계된 행정기관이었습니다. 별칭은 블루하우스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10월 관저 완공 후 이듬해 9월 4일 본관을 준공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으며 관저로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5월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관저로서 청와대는 집무 공간인 본관과 공식 행사 공간인 영빈관, 주거 공간인 관저, 외빈 접경 장소인 상춘제, 비서 부속기관인 대통령 비서실, 경호 부속기관인 대통령 경호처, 대언론 창구인 춘추관 등을 포함했습니다. 청와대의 역사와 변천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자리가 위치한 역사의 시작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도 이곳은 명당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풍수가 김희재는 삼각산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한 성경이다. 그곳에서 시작한 산맥이 삼중 사중으로 서로 등져 명당을 소화하고 있으니 삼각산의 의지에 도읍을 세우면 9년 만에 사해가 와서 종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임금이던 숙종이 지금의 서울에 남경을 설치하고 궁궐을 만들었는데 현대학계는 그 터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 새 수도로 정한 곳은 한성부였습니다. 이후 1394년 새 궁궐을 지었는데 그 장소가 고려 남경의 궁궐터 근처였습니다.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경복궁 북쪽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충순당, 취로정 등의 정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선 임금과 개국공신의 후손들이 모여 대규모 회맹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경무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탄 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경복궁을 재건하고 신무문 밖,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후원에 육문당, 육무당 등의 건물을 지었는데 이때 경무대도 만들었습니다. 경무대에는 임금의 휴식 공간인 오은각을 비롯한 32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육문당에선 과거제를 거행했고 육무당에선 군사훈련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경무대를 비롯한 후원에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 1939년에는 경복궁에 있던 총독 관저를 후원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관저는 해방 후에도 미군 정청 존 하지 군정장관이 자신의 관저로 사용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은 총독 관저를 경무대로 명명하여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습니다. 청와대 1960년 대한민국 정부통령 부정선거로 발발한 4.19 혁명의 영향으로 당시 현직 대통령 이승만이 물러나고 차기 대통령이 된 윤보선이 1960년 12월 경무대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의 이름인 청와대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시 경무대란 이름이 독재 정권과 부정부패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꾼 것이었는데 윤보선의 의뢰를 받은 김영상 서울시사 편찬위원장이 화령대와 청와대 두 후보군을 제시했고
윤보선은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가 우리 고유 문화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를 택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뒤 황색이 더 귀한 색이라며 황화대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박정희는 이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청와대 구조는 1층에 대통령 직무실이 있고 2층은 대통령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나와 박정희 정권 시절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 당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 1991년 9월 지금의 본관과 관저, 춘추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당시 옛 본관 건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참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관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하고자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만들었던 전시 대피시설을 2003년 수리하여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지하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개방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1179일 개방되었던 청와대는 새로운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었겠지만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경제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마무리하고 더욱 좋은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실과 비서실, 수석 보좌관 등 더욱 원활한 소통을 통해 AI 3대 강국과 더불어 조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방산업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의 바람도 이 영상을 통해 전해봅니다. 관광은 반도체 산업 이후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관광은 유형의 공간과 무형의 서비스를 팝니다. 외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수출 상품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외래 관광객의 소비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외래 관광객의 지방도시 방문을 늘리거나 분산시킬 수 있다면 지방 소멸의 문제도 조금씩 늦출 수 있습니다. 일본의 권역별 관광지 확장과 소도시 방문 활성화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안에 일본은 3,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대한민국은 1,6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쇼핑을 하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잡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 공급 과잉 상태인 영세한 자영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도 이보다 좋은 산업이 없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되었으니 관광청을 신설하여 관광을 신선장 동력으로 선택하면 더욱 많은 후배들이 호텔리어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 사랑채에서는 다양한 휴게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화, 설렘의 빛이라는 무료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조선왕실 밤잔치의 풍광을 모티브로 한 연화는 사랑채의 서정성과 어우러지는 점진점 빛을 통해 오는 이를 따스히 만든 미디어 아트 실감 체험 전시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사랑채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오는 이를 반색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아트는 사랑의 감정선이 깊어지는 순간 터닝 포인트, 한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배경으로 구성된 연상은 마치 한 편의 K드라마처럼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려냅니다. 3면 프로젝션 매핑과 드라마 OST를 기반으로 한 입체적 사운드 연출이 어우러져 사랑이라는 감정의 터닝 포인트를 몰입감 있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편의 미디어를 전해드리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몬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